네, 안녕하세요. 이슈매매의 진격의 리베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오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죠. 왜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덫에 계속 우리가 갇혀서 매매를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슈 매매라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우리 그냥 생활에서 주식의 어떤 생활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간혹 제 블로그나 카페에 질문을 이제 주시는데요. 차트나 또는 거래량이나 또 재무제표를 완전히 무시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저평가된 종목을 찾고, 그럼 그 종목이 어떠한 지금 그래프를 그려 나가는가를 확인을 하고, 또는 거기에 관련된 이슈를 한번 찾아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듯이, 단지 이슈 매매라는 것은 이슈가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슈가 가장 먼저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차트라든가 또는 재무제표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떠한 그 주도주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장 대장주인가,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을 때, 또는 뭐 차트나 또는 재무제표나 또는 더 깊숙한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야 할 그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규정 짓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이슈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슈 매매를 해서 성공한 사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났구나, 또는 실패한 사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뭐 다른 전문가 분들이나 또는 다른 주식 방송 같은 경우엔 전부 다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뭐 이것만 이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실패하는 부분에서 좀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슈 매매라는 것은 사실 급락하거나 크게 손실을 보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제대로 알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패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실물 투자라는 거거든요. 실물 투자를 우리가 이제 항상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요. 실물 투자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 투자거든요. 그런데 뭐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한번 이제 코너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봤었을 때 부동산은 지금 뭐 정말 폭락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뭐 전세값이 폭등한다던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그 전조인 거고, 제가 생각하기엔 대폭락의 어떤 지금 그 초일기에 와 있지 않나. 뭐 어찌됐든 제 말이 사실이던 아니면 다행스럽게 그런 폭락이 이루어지지 않던 간에 뭐 부동산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주식이 있기 때문에요. 주식 투자를 우리가 그 실물 자산으로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뭐 요즘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일본의 이제 니케이 지수거든요. 보시면 뭐 거의 무려 8,500포인트에서 15,900포인트 대충 잡아서 그렇습니다. 더 고점이고 더 저점인데 87% 정도 상승했다라는 거죠. 거의 100% 가까이 2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지수 자체가. 그렇다면 실제적인 어떤 주식으로, 개별 주식으로 들어가면 뭐 10배, 30배 오른 종목이 수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 정말 그 막 저평가되고 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도 않는 그런 주식까지 다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2배가 올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거래가 활발한 종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보면, 그러면 우리 예전으로 따져보면 뭐 IMF 직후에, 그렇죠?
국제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가 700에서 2000까지 막 오르고 뭐 이런 어떤 시기들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기억해 보시면 막 어떤 종목은 60배 오르고 막 이런 100배 오르고 막 이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라 사도 10배 이상 올랐죠. 과연 그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래서 일본에 이때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했었으면 정말 우리 10배씩 벌 수 있는가? 뭐 이러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우도 보면 12,500포인트죠. 12,500포인트에서 15,600포인트까지 25%. 3,000포인트 정도가 올랐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떨어졌어요. 지금 횡보하다가 계속 그타령인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금융장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가 다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딱 하나인 거죠. 그게 뭡니까? 아베노믹스거든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돈을 막 무한대로 윤전기 돌려서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화폐량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식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일본에서 유통되는 엔화의 거의 그만큼 100% 정도가 시중 유통되는 양의 100% 정도가 지금 돈이 풀렸다라는 얘기가 그대로 주식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때 주식을 사서 이때 판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번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은 사실은 본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물 가치 자체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짜장면 값이 5,000원인데 10,000원이라는 거죠. 이제는 똑같은 어떠한 짜장면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니케이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돈을 벌었다가 아니라 그대로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실물에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 그냥 뭐 착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착하게 은행에다 저축하거나 또는 장롱에다 돈을 넣어줬던 사람만 재산이 2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나 한국은 그대로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정반대인데요. 주식이 오르거나 지금 우리나라처럼 횡보하거나 또는 떨어지거나 항상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수익을 거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꾸로 코스피나 지수가 급락하고 있을 때 그때 그럼 주식하지 말아야 되냐? 근데 주식해야 된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화폐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이제 그 저평가받는 어떤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을 거두어야 한다는 거죠. 좀 이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일본처럼 니케이 지수처럼 이렇게 급등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수익을 거두기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실물자산이 두 배의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3배, 4배를 가져가야 사실은 실제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다. 라는 게 진실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이제 깊이 좀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하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은 뭐 굉장히 이제 죽으러 가야 되니까 그건 빼고 그렇죠? 이제 폭락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거품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사실 요즘 코스피 재미없다. 이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화폐 유통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어야 그게 진짜 수익이라는 거죠. 뭐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급락할 때 수익을 거두기가 더 쉽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급등할 때는 남들이랑 똑같이 벌면, 그러니까 그냥 지수만큼 벌면 그거는 그냥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락할 때에는 잃지만 않아도 나의 실제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뭐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은 이런 어떠한 기본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주식시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자본으로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가, 어떠한 돈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해야 되나, 전세금 빼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또는 남는 돈으로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바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예, 다른 어떠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무의미한 내용이고, 잉여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금의 성격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면 제일 먼저 소비를 하는 게 가장 나한테 유리한 행위고요. 그 다음에 남는 자금이 있을 때는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 실물 자산이라는 건 주식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간혹 선물이나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물이나 옵션은 절대 할 이유가 없는 파생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선물 투자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를 하면 아무도 투자 안 해요. 그런데 맨날 뭐 선물 투자하면 뭐 봄에 가서 뭐 밭을 통째로 산 다음에 뭐 이거를 가을에 뭐 추수가 어떻게 되던 간에 뭐 선결제를 해서 물건을 받아온다, 뭐 이러한 개념으로 말도 안 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데요. 선물 투자라는 것은 외국인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털 때 해칭을 목적으로 만든 파생 상품이거든요. 개인이 절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개인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실물 투자인 어떤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슈 매매, 개인들끼리의 어떤 싸움인 이슈 매매에서 우리가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주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해칭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떠한 자금으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실물 자산은 무엇인지 규정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개그 프로그램 뭐 많이 보시나요? 뭐 개콘도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이제 코빅이라는 개그 프로그램이랑 SNL이라는 개그 프로그램 이제 좋아하는데요. 즐겨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다른 어떠한 부분에서 뭐 엄청나게 찾아다니고 무엇이 이슈가 될 건가 막 엄청나게 찾아다니고 이런 것보다 사실 그냥 나에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굳이 찾아서 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이슈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개그 프로그램 재밌게 보다가 우연히 눈에 띈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이제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좋겠냐, 그런 질문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 가치 뭐 재무제표라던가 또는 수익성이라던가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주로 이제 99% 이상 성장성을 위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주식이라는 건 제약주 중에서도 뭐 바이오 태박, 그 중에서도 뭐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랑 관련된 뭐 그런 종목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뭐 대선 테마 뭐 작년에 많이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북핵 관련주라던가 또는 남북 경협주라던가 뭐 이러한 부분들 이제 재미있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게임주입니다. 게임주랑 제약주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탄탄한 어떤 그런 제약주가 아니라 줄기세포 관련된 테마 제약주 같은 경우 뭐냐면 매출액이 0원이에요. 매출도 한 푼도 없고 적자 기업이죠, 당연히. 근데 주가는 막 2만원, 3만원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고요. 게임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복사해서 팔면서
이제 수익을 거두는 그런 구조인 거죠. 사실 성장성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분야인데요. 게임주 중에 뭐가 좋냐, 뭐가 대장이냐, 요즘에 뭐 그 NC를 뭐 인수한 넥슨이 뭐 대장이냐, 뭘 우리가 사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럼 왜 물어보시는지. 예.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사야 될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로 한번 보시면은, 지난번에 그 코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제 개그 내용이거든요. 잠깐 한번 같이 보시죠. 나 지난주 토요일 날 너희들이 실시간 검색어 2등으로 만들어준 개그맨 김대범이야. 나 김대범이야. 나 그런단 말이야. 너희들한테 너무 실망했어. 내가 왜 2등이야? 난 왜 항상 2등이야? 그리고 1등이 왜 롤 서버야? 롤이 뭐야 도대체? 롤 서버가 왜 내 앞길을 막아? 뭐 롤 초밥이야 뭐야 도대체? 롤 때문에 나 전장에 화신됐어. 대범이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됐어. 펜타킬이 뭐야 펜타킬이? 나 너무 화나. 예, 되게 재밌죠.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냥 개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김대범 씨가 나를 이제 검색해서 나를 스타로 만들어라, 뭐 이런 어떤 프로젝트 좀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 코빅이란 프로그램이 토요일 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상 2위까지밖에 못 오른다는 거죠. 자기 팬들이 막 검색을 하는데도 김대범이라는 이름을 막 네이버에 치는데 2위까지밖에 못 오른다는 거예요. 1위가 아주 굳건하게 무언가가 토요일 밤마다 이제 지키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롤 서버 점검이라는 키워드거든요. 뭐냐 하면 학생들이 토요일 밤이 되면 이제 게임방에 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 게임방에서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예, 리그 오브 레전드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임인데요. 예, 그 게임을 전부 다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서버가 폭주를 해서 다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다운됐지? 하고서 애들이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매주 토요일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 게임방에서 막 아이들이 모여갖고 전부 다 스타크래프트를 했어요. 막 뒤에서 뭐 이건 이렇게 해라, 뭐 저그 골라라, 뭐 프로토스를 뭐 어떻게 해라, 뭐 무슨 러시 들어온다, 뭐 계속 이렇게 애들끼리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줄 서가지고. 마치 이제 그런 게 지금 반복이 된다는 거죠. 무슨 뭐 애니팡이 재밌다느니, 뭐 스마트폰이 어떠느니, 뭐 이러한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이슈 매매라는 것은 어떤 컴퓨터 안에서 그냥 계속 찾아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게임주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됩니까? 묻지 말고 그냥 게임방 가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토요일마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매주 아이들이 접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주식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슈매매의 핵심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요, 롤이라는 어떤 게임은 그러니까 미국의 라이엇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라이엇이라는 게임 회사에 뭐 나스닥에 가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게임 자체, 롤이라는 게임은 미국 회사에서 만들었지만 만든 회사가 있고 제작사가 있고 그것을 이제 유통하는 회사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 유통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찾아보면 답이 나오죠. 손오공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26% 정도 단기간에 상승을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26% 뭐 겨우 한 달에 26% 올랐어? 겨우죠, 솔직히. 한 이틀 정도면 26% 충분히 수익을 거두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중요한 건 뭐 기간도 뭐 중요하고 뭐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이슈를 통해서 내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거뒀다라는 부분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손오공이라는 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슈 매매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실제로 재밌는 영화, 재밌는 게임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그래서 남들이 수요가 들어올 때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성공 사례는 이러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 매매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매매의 실패 사례. 뭐 성공 사례만 이렇게 보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실패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슈 매매라는 건 놀랍게도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무위험 투자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주식이 무위험 투자일 수가 있느냐. 한번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손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막 급락하고 뭐 망하고 깡통기자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지어낸 얘기라는 거죠.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제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을 실패 사례를 통해서 오늘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뉴스에서 하루 종일 뭐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한물 가긴 했는데 전두환 비자금이라는 게 이슈가 됐었어요. 막 그래서 모든 종편마다 또는 막 공중파 9시 뉴스 일면 헤드라인이 전부 다 전두환 막 전두환의 뭐 비자금이 뭐 1조다 막 하면서 돈 지금 뭐 300억밖에 안 내고 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계속 전두환에 대해서만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그 어떠한 주간 또는 그 날의 핵심 이슈였던 거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이슈는 결국 주가에 영향을 준다.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럼 그러한 어떤 가정하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전두환 비자금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정치적인 건데, 이게 만약에 주가에 영향을 주면 어떤 종목에 영향을 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전두환 비자금. 검색을 한번 네이버, 다음, 네이트 다 검색을 해봤는데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두환에 관련된 주식은.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제 새롭게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한 테마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집에서 막 검찰이 막 들이닥쳐서 그림을 엄청나게 막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막 되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막 몇백억씩 하는 그림이 막 그 압수가 됐다라는 어떤 방송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저거를, 저 그림인데, 저거를 과연 어떻게 해서 검찰에서,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를 경매를 해서 판다는 거죠. 그죠? 네,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전두환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림을 압수를 하고, 그 압수한 그림을 경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그게 뭐 사실 시가만큼 받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처리를 하면 그걸 가지고 환수액을 대체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경매를 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회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 옥시전인 거죠. 서울 옥시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봤어요. 서울 옥시전에. 지금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막 전두환 집에서 막 그림 막 이렇게 빼왔는데 이거 만약에 경매를 하게 되면 서울 옥시전에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답변하기 당연히 저희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 50% 정도 하고 나머지 50%는 자기네들이 다른 업체에다가 그걸 뭐라고 하죠? 뭐 하청 준다고 해야 되나? 너네가 좀 같이 좀 해다오. 뭐 어찌됐든 서울 옥시전은 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경매가. 그러면 서울 옥션의 어떠한 그 매출액에 상당히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매라는 게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 갖다가 팔고 수수료 챙기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 옥션에 한번 접근을 해본 것입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하면 뜨죠. 전두환 관련주에서 또는 전두환 비자금 관련주에서 뜨죠. 네, 제가 이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인 건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실패했다는 거죠.
안 올랐다는 거예요. 이 시점이거든요, 이날 이제 산 건데. 그렇죠? 근데 그 후에 그냥 막 더 오히려 떨어졌다가 그냥 올랐다가 그냥 만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한 거죠. 이슈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어지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사실 사이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댓글도 많이 달고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거래량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이게 장대 양봉이냐, 뭐 장대 거래량 터진 거냐, 절대 아니죠. Y축을 보셔야 되는데, 뭐 거래 많이 돼봐야 뭐 만주예요. 하루에 만주. 심지어는 뭐 2,000주, 뭐 1,000주 된, 1,000주 거래량인 적도 많이 있고요. 이게 무슨 초고가 뭐 롯데쇼핑 뭐 이런 주식도 아니고, 그냥 불과 뭐 3,000원짜리 주식인데, 뭐 2,000주 거래되고 하루에. 이 얘기는 거의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슈가 되질 못했다는 거죠. 이슈가 되려고 하면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면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잔디로 이제 깔리게 되는 거죠. 뭐 이러한 그림들이 형성이 돼서 이제 이슈가 형성이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전혀 이제 이슈가 안 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저 혼자 그냥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전두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 저는 전두환 대통령 집에서 나온 어떤 그림에 주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혼자 들어갔죠. 들어가서 봤더니 이슈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산 가격에 충분히 몇 번이나 이제 기회가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이게 폭락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슈 매매라는 건 이슈가 안 되면 그냥 원래 상태인 거거든요. 그냥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냥 똑같은 거예요. 거의 이제 별로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그냥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이제 똑같은 거죠. 저 혼자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산 값에 거의 뭐 대부분 그냥 팔거나 또는 한도 호가 정도 아래에서 파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로또의 비유를 하면 이슈 매매라는 건 뭐냐면, 로또와 이슈 매매의 차이점. 걸리면 로또처럼 대박이 나는 건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로또를 사서 당첨이 안 되면 휴지가 되죠. 근데 이슈 매매는 로또를 산 다음에 당첨이 안 되면 다시 복권을 샀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로또를 10,000원 주고 샀는데 당첨이 안 됐어요. 다시 10,000원을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면 되겠죠. 또 복권을.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슈 매매라는 건 무위험 투자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개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무위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 최악의 상황이 뭐냐 하면, 시간 좀 손해 본 거죠. 내가 요 감각이 조금 미스가 났다. 저 이슈를 보는 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됐다. 또는 잘못 판단했다. 뭐 이러한 부분인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뭐 이슈 매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찍는 거마다 무조건 오른다고 하면 그건 마이더스의 손이죠.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요. 10번 해서 3번 성공하고요. 7번 그냥 본전에 들어갔다 본전에 나오는 것이죠. 뭐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전세금 끌어다가 뭐 한 방에 그냥 몰빵을 딱 해가지고 나 여기서 거지 되던가 아니면 뭐 수십 배 벌던가 뭐 이러한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슈 매매의 어떤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슈 매매의 우리 성공 사례. 그렇죠? 성공 사례라는 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영화에 관련된 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게임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 이슈를 통해서 이러한 식으로 수익을 거두는구나 살펴봤고, 실패 사례를 통해서 무위험 투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슈 매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이슈 매매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 매매
대해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제 드디어 3강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래 대충 알겠어 이제 IC 매매라는 게 이런 거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위험 없이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이해됐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 이슈가 나왔어. 그럼 거기에 관련 종목을 찾았어. 그 종목 중에 어떤 주식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주식이 동시효과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될 때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그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실제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관련주를 찾아서 그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르고 그럼 그 종목을 어느 시점에 어떠한 가격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가까지를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격의 리베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